네, 안녕하세요. 더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랭귀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김동 교수고요. 오늘 세 번째로 문자열과 캐릭터에 대해서 문자열과 문자죠. 스트링스 앤 캐릭터스인데 스트링이 문자열이고요. 캐릭터스가 문자 하나입니다. 스트링은 연속된 문자고요. 네, 스트링스와 캐릭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이라고 하고요. 문자열입니다. 지금 보시면 단어로 되어 있는데 단어뿐만 아니라 줄글도 다 문자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릭터는 문자 하나를 캐릭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문자열은 이 쌍따옴표로 문자열을 만들어서 변수나 상수에 할당을 해서 활용하게 되고요. 여러 줄을 활용할 때는 세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묶어주면 네, 줄글 여러 줄이 멀티라인이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코딩상에서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코딩을 할 때 코딩상에서는 이제 아래 줄바꿈을 하는데 그 여백이 부족해서요. 근데 실제 프로그램 상에서는 한 줄로 쭉 이어서 표현하게 싶으면 이 역슬래시를 해주면 쭉 붙여서 한 줄처럼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 여러 줄 멀티라인의 새 쌍따옴표는 많이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 코딩상에서 많이 쓰는 편은 아니지만 한 가지 이제 유념해야 될 거는 그, 그 줄맞춤을 할 때 그 닫는 세 개의 쌍따옴표 기준으로 줄맞춤을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공백이 있더라도 이 닫는 따옴표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 라인으로 줄맞춤을 되고요. 이쪽 공백은 다 무시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가 있으면 이쪽 스페이스는 공백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조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어, 문자열 세 개 있는 거 한번 따옴표 세 개 있는 문자열 여러 줄의 문자열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하고 프린트 그 실행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플레이 익스큐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이 화살표를 해서 해도 되고요. 이쪽에 런 플레이그라운드를 해도 됩니다. 쉬프트 쉬프트 커맨드 엔터인데요. 단축키는 한번 쉬프트 커맨드 엔터 쉬프트 커맨드 엔터 단축키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잘 표현이 되죠. 근데 이제 닫는 따옴표 기준으로 정렬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하면 여기 앞에가 다 당연히 공백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여전히 똑같이 실행을 해도 네, 이쪽으로 줄맞춤 돼서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이 앞쪽 공백은 다 무시가 되고 닫는 공백 기준으로 되는 거고요. 이쪽을 들여쓰기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이 플레이그라운드 에디트 창이 부족해서 이쪽 내려 썼는데 요거를 내려 쓰고 싶지 않다. 비긴 다음에 여기 실행에서는 비긴 다음에 내려갔잖아요. 여기에 역슬래시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플리스부터는 쭉 붙어 오죠. 근데 지금 이거는 창이 부족해서 내려 쓴 거고요. 네, 플리스부터 히 에스까지 여기까지 쭉 한 줄로 표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역슬래시 때문에 줄바꿈을 하지 않고 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멀티라인 할 때 줄바꿈이 필요 없을 때는 역슬래시를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같이 실습을 한번 해봤고요. 이것도 말씀드렸고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제 특수 문자 몇 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널 캐릭터라는 게 있고 백슬래시가 있고 탭이 있고 라인 피드 이게 줄바꿈입니다. 탭은 탭이고요. 그
4칸 정도 띄우는 거 캐리 디지터. 그다음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문자열 따옴표 안에 또 따옴표가 있을 때 따옴표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많이 쓰는 게 이제 탭하고 라인 피드 같은 거 많이 써서 요거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레스로 변수명을 하나 만들어서요. 샘플 스트링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여기서 헬로우를 하고요. 탭을 쓰고 문자열 안에 특수문자를 쓰는 겁니다. 탭을 쓰고 월드를 출력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 이 문자열 안에 요 역슬래시 t가 있으면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n을 쓰면 줄바꿈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헬로우하고 간격 탭만큼 벌어지고 월드 표시되고 라인 피드 줄바꿈 돼서 헬로 스피드 이렇게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물음표까지 아니 그 코테이션 마크까지 해볼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 문자열에다가 다시 문자를 넣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죠. 왜냐면 이 코테이션 마크 시작부터 요 코테이션 끝나는 마크까지가 한 문자열인데 여기에 다시 문자가 나오고 이쪽 코테이션 마크 있으니까 문자열이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따옴표를 표시하고 싶으면 역슬래시를 써주면 됩니다. 역슬래시를 써주면 따옴표로 표시가 돼요. 그대로. 네, 이렇게 아래 보시면 따옴표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런 거 할 때 이 특수 기호를 쓰게 됩니다. 여기 예시가 벌써 있었네요. 어떤 속담이나 문구 같은 거 인용 문구를 표시할 때 따옴표가 표시되는데 문자열도 따옴표로 해서 만드니까 그때 따옴표가 겹치게 되죠. 그걸 방지하려고 이 역슬래시에 따옴표를 넣어가지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유니코드라고 키보드 자판에 없는 문자를 입력하고 싶을 때 유니코드를 사용해서 문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요거 좀 이쁜데 요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스파클링 하트라는 거 이 유니코드 1F496이라는 건데 이 유니코드를 표시하고 싶으면 역슬래시 U 유니코드 약자죠. 역슬래시 U에 중괄호 하고 유니코드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간단히 프린트에다가 바로 넣어 볼게요. 변수를 써서 넣을게요. 변수를 써서 따옴표가 빠졌네요. 헷갈리니까 앞에 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시된 걸 알 수 있어요. 유니코드 표는 구글 통해서 유니코드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방대한 양의 특수 문자, 특수 기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자열의 특수 문자를 그대로 출력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슬래시 n이나 역슬래시 t가 있는데 요것마저도 출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 샵 기호를 이용해서 하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문자열 그대로. 네.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이니셜라이징이라고 하는데요. 문자열을 담는 메모리 변수나 상수 메모리 변수를 상수 메모리를 사용할 예정이어서 선언을 먼저 해놓는 거죠. 선언을 먼저 해놓고 이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이 메모리 공간에 뭐 아무 값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약간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기존에 사용한 메모리라고 하면. 그래서 초기화를 빈 문자열로 시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메모리 관리를 위해서. 이때 빈 문자를 초기화할 때는 쌍따옴표 2개로 하면 빈 문자열이 초기화되고요. 또는 이 스트링 생성자 이렇게 표현하면 빈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하죠.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놓고 추후에 사용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출력을 2개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선언이 중복되어 있었네요.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빈 문자열이 출력되고 텍스트가 나오죠. 아무 값도 없는 값입니다. 만약에 요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초기화를 하지 않고 출력하면 네, 에러가 나옵니다.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여기 어떤 값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이 메모리는 값을 가져야 되는 메모리인데 어떤 값도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에러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되면 요거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요. 이거는 아무 값도 가지지 않는 닐이라는 닐 형태의 메모리를 갖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건 닐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네, 맞죠? 닐로 표시가 되고 이 empty 스트링은 옵셔널 값이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건 나중에 옵셔널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초기화를 꼭 해줘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문자열에 이 문자열이 빈 문자열인지 알고 싶으면 is empty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빈 문자열로 초기화 되어 있으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다음에 문자열 변경 이거는 문자열은 변경도 그 변수로 선언되면 당연히 변경 가능하고요. 상수는 불가능하고 문자열을 이렇게 하나 입력해 놨을 때 복합 연산자 사용해서 플러스 이꼴 이렇게 하면은 홀스와 엔드 캐리지가 컨캐터네이션 돼가지고 붙여집니다. 홀스 앤 캐리지라고 나오겠네요. 요 플러스 이꼴은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연산자에서 본 것처럼 요 문구를 해석하면 베리어블 스트링은 베리어블 스트링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건 상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에러가 나는 거고요. 요거는 에러가 나는 거고, 요거는 변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또 요 값 타입이란 것도 지금 처음 나왔는데 추후에 저희가 함수 할 때 좀 나올 텐데요. 이 스트링이라는 변수나 상수를 어떤 함수를 통해서 전달할 때 복사돼서 사용한다는 거, 요거 그냥 복사된다고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트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캐릭터에서 좀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 쌍따옴표 같이 쌍따옴표를 쓰기 때문에 변수나 상수를 선언하고 바로 어떤 문자를 주면 다 스트링으로 기본적으로 스트링으로 추론이 되고요. 문자로 활용하시려면 이렇게 캐릭터라고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concatenating string and characters 문자열과 문자의 연결. concatenating이 이제 연결한다는 뜻인데요. 이 연산자 플러스 연산자를 통해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ello와 there가 있는데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이걸 사용해서 연결할 수도 있고
네, 요것도 또 연결할 수도 있죠. 또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됩니다. hello there가 나오고요. 어, look over와 string to there, look over there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문자 하나 추가된 거는 여기서 append로 append 메소드를 사용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ppend 명령을 사용해서 요거 카피해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점이 있습니다. 점 필요 없고. 웰컴을 한번 여기서 보면 웰컴은 hello there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느낌표가 하나 추가된 거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실 거는 요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해서 문자를 연결할 수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자열 인터폴레이션입니다. 문자열 인터폴레이션은 어떤 거냐면 문자열에 어떤 변수나 상수나 어떤 리터럴을 삽입해서 추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let multiplier라고 3이라는 값을 가진 상수가 하나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요 3을 포함하는 문자열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요 역슬래시 괄호 안에 있는 변수 메모리 값이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3이 여기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더블 멀티플라이어는 3을 더블 형태로 자료형 데이터형을 변환해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네, 이것도 이건 엄청 많이 써요. 엄청 많이 쓰니까 이 역슬래시 가로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역슬래시 변수명을 써주면 여기에 3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프린트 네, 이런 식으로 멀티플라이어 3이 들어와서 3.0이 돼서 2.5를 곱하니까 7.5가 나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유니코드도 뭐 여러 가지 언어 다른 시스템의 언어를 사용하는 코딩이 필요하면 유니코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E9이라는 유니코드를 사용해서 이 알파벳 E에 요 기호가 붙은 걸 출력했는데요. 요 E9라는 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걸 출력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유니코드는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코드를 사용하실 때 한 번씩 유니코드 문자열을 보면서 좀 쓰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문자 카운팅이라 하는데요. 문자가 몇 개인지 계산해야 되는 세어야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카운트라는 프로퍼티를 사용하면 된다고 나오는데요. 일단 베리애블 워드에 카페라는 네 글자의 문자가 들어가 있는 문자열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는데 이때 문자열 개수도 카운트를 사용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유니코드를 사용하면요, 이 메모리 공간이 저장 공간이 달라서 이 카운트를 하면 이 유니코드 메모리 공간은 나오지 않아요. 여전히 4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 문자 카운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요거는 좀 생각을 하시고 유니코드 쓸 때는 문자 개수를 셀 때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자열을 접근한다라는 말은 문자열에서 어떤 문자 하나를 순서를 통해서 골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자마다 저장할 메모리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니코드 사용할 때 그렇죠.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정 문자를 골라낼 때 어, 유니코드 스칼라를 반복해야 합니다. 시작과 끝에서.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골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나중에 배열할 때, 어레이 할 때 보시면 좀 아실 텐데 스위프트 문자열은 정수값 인덱스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 유니코드 때문에 이런 규칙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스트링에서 인덱스 비포어 애프터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접근을 한다, 문자를 골라낼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아마 실습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 그리팅하고 이 대가로 있는 데다가 만약에 0을 쓰잖아요. 그러면 G가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이 대가로 안에다가 하나 0, 1, 2, 3, 4를 쓰면 n이 출력이 되거든요. 인덱스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하지만 스위프트에서는 그렇게 접근이 안 돼요.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스타트 인덱스하고 엔드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스타트 인덱스는 처음이거든요. 이 그리팅이라는 문자열의 처음을 출력하는 겁니다. G. 그 다음에 엔드 인덱스는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비포 하면 마지막이 여기에요. 여기 느낌표 바로 다음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죠. 문자열이. 그래서 비포어를 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은 비포어 엔드 인덱스에서 느낌표를 골라내요. 애프터 스타트 인덱스라고 하면 스타트 인덱스는 여기 G를 가리키고요. 애프터라고 하면 U가 출력이 되겠죠. 요거 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스타트 인덱스는 첫 글자를 포함하고 엔드 인덱스는 맨 마지막 다음 글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비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인덱스를 골라낼 때는 기준점을 가지고 골라내기 때문에 스타트 인덱스 옵셋 7 그러면 7, 0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0, 1, 2, 3, 4, 5, 6, 7. 네, 이렇게 일곱 번째 A가 나옵니다. 0부터 시작한다는 거, 0부터 옵셋이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덱스를 얻어내고 그 인덱스로 출력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게 다른 언어하고 좀 다른 거니까 요거 카피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보다 프린트 구문 추가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하면 G 느낌표 UA 이렇게 정상적으로 볼 수 있죠. 옵셋 7을 만약에 0으로 하면 당연히 G가 출력이 되고요. 옵셋 1로 하면 U가 출력이 됩니다. 옵셋 바이 스타트 인덱스 옵셋 바이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인덱스를 찾아가는 법, 문자열에서는 그렇게 찾아가야 된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엔드 인덱스는 문자열 다음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엔드 인덱스만 쓰면 에러가 나옵니다. 가져올 수 있는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 엔드 인덱스 바로 직전 비포로 써야 되는데 애프터로 써도 안 되고요. 그리팅의 인덱스라는 이 인덱스를 호출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하나씩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덱스를 쓰면 인덱스는 0부터 마지막 문자열까지 쭉 다 가져오니까요. 이렇게 출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터미네이터 그를 생략하시면 당연히 기본 디폴트가 줄바꿈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로 G, U, T, E, N 이렇게 써질 테니까 붙여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자열 중간에 어떤 다른 캐릭터를 추가할 때는 인서트와 컨텐츠 오브 앳이라는 파라미터를 씁니다. 코드 한번 보시면요. 헬로라는 문자열이 웰컴에 들어가 있죠. 근데 엔드 인덱스면은 O 다음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O 다음 거기에다가 인서트 느낌표를 추가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 오브에다가 there라는 문자를 어디에 넣느냐? 웰컴 인덱스, 엔드 인덱스 비포어. O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O 다음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인서트 할 때 index before라고 해서 맨 문자열을 가리키면 문자열 다음으로 삽입이 된다는 거.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네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죠. 인덱스는 5를 가리키는데 삽입할 때는 5 다음으로 삽입이 된다는 거. 네, 그 다음은 네, 부분 문자열입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부분 문자열은 원본 문자열의 메모리 공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려면 재할당이 필요하고요. 일단 코드를 한번 보면요. 일단 그리팅이라는 상수에 헬로 월드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컴마 첫 번째 컴마가 나오는 컴마가 있으면 컴마의 인덱스를 리턴하고요. 없으면 이제 마지막 엔드 인덱스를 리턴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인덱스에 지금 0, 1, 2, 3, 4, 5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반개방 레인지 오퍼레이터로 처음부터 5까지를 가져오는데요. 비기닝으로 가져오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가져오겠죠. 첫 번째 컴마가 0, 1, 2, 3, 4, 5니까 그 직전까지 가져옵니다. 요 기호 때문에. 그래서 헬로우를 딱 가져와요. 헬로우를 가져오는데 지금 이거는 이 그리팅 문자열에 부분 문자열을 할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문자열은 이 기본 첫 번째 문자열의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장기간 사용하려면 다른 코드에서 이 코드 블럭 말고 다른 코드 블럭에 사용하려면 새로 할당 받아서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요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이 같은지 비교하려면 같은 equal 두 개 붙여서 연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true가 리턴이 돼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를 비교할 때 접두사와 접미사를 비교할 때 has prefix 그다음에 has suffix 요 메소드를 사용한다는 거.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죠. 그다음에 여기 또 유니코드가 나왔는데요. 이 어떤 이 강아지 그림의 유니코드 문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카피 페이스트를 통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었을 때 요 코드를 유니코드 숫자가 얼마인지 알려면 .utf8 그러면 8바이트의 UTF 코드 숫자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문자열 전체를 8바이트 코드 문자로 나타내고요. 네, 요렇게 유니코드된 문자열을 숫자로 유니코드 숫자로 하려면 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스트링과 캐릭터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